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그제 참 힘든 시장을 보냈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란 얘기도 있지만 이럴 때 밀짚 모자 샀다가 이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한국 코스피 지수 그리고 대형주들 어제는 코스닥까지 투매가 나왔는데 지금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불안감이 너무나 큽니다. 참 이럴 때 사실 이 정부와 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야 이 배움이 짧고 지금 하는 일이 그 영화 명량에 나오는 탐망꾼이라 그러나요? 이 나라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전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천한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유수의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은 이런 석학들이 지금 빨리 좀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손발이 맞아가지고 이 박수를 치고 신이 나는데 우리는 일단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을 만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반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긍정적인 재료는 나라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셨지만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폭락하면서 한번 시끌시끌했었죠.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유로존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저렇게 2%대 하락을 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80다 했는데 이것도 그냥 단박에 하향 돌파를 해버리고 있고요. 주중에 보니까 6%가 하락을 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나 신뢰지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생필품으로 취급받는 미국의 휘발유 값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 상품 시장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 신흥국하고 또 이제 수출 경기 이런 거랑 좀 코릴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죽하면 유가가 저러겠느냐.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좀 수요 둔화 우려가 좀 만만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직격탄을 던진 게 바로 유럽 공동체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이름은 참 아름답죠. 유럽 공동체 경제 전망 가을호.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좀 형편없이 좀 낮은 수준이다. 거의 디플레이션 이 수준이라는 건데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요 0.8%로 제시했는데 이게 지난 1.2% 이게 또 세로로 이렇게 그냥 여기 요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존에는 1.2%대였는데 이번에 0.4%포인트를 비교적 큰 폭으로 깎은 거죠. 그 다음에 내년 2015년은 1.7에서 1.1로 대폭 역시 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코멘트는 경제 성장은 매우 길고도 이제 지루하게 쭉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회복이 여기도 이제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가지고 바로 이 지오폴리티컬 텐션, 지정학적 이 긴장 같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럽중앙은행은 작년에만 해도 무엇이든 하겠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디플레이션 막겠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왜 잠잠하게 가만히 있느냐. 물론 이제 당초 계획했던 커버드 본드 매입이라든가 그 ABS 매입 같은 건 시작을 했지만 무슨 시장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 이 조치를 취한 게. 근데 왜 저렇게 연준 스타일의 양적 완화 얘기로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잠잠하느냐. 로이터 통신에서 요즘 이 ECB 내부 상황에 꽂혀 있나 봐요. ECB의 이 내부 갈등이 거의 점입가경이고 드라기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단독 기사를 썼는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지난번에 그 분데스방크 그러니까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 옌스 바이트만하고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론을 통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싸웠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옌스 바이트만은 지금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어깃장을 놓으면서 서로 이제 언론에다 대고 싸움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남자들이 이게 한번 삐치면은 정말 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간에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은 이게 진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둘이 빨리 화해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지만 두 사람 다 그냥 쓴웃음으로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ECB 내부에서는 네이세이어라고 보통 부르죠. 무슨 논리든 무슨 이론이든 간에 무조건 이제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차원에서 이 ECB 통화정책 회의 중에서 이제 독일의 옌스 바이트만 투표권을 뺏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ECB가 이제 주춤하는 틈을 타서 유동성의 공백을 좀 메워줬지만 지금 유로존 경제에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여유를 부릴 입장이 아니고요. 내년 특히 경제 성장률 1.7에서 1.1%. 이거는 진짜 거의 재앙 수준으로 많이 깎은 겁니다. 그래서 ECB의 갈등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다가 유로화까지 끼면서 이 지각판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렇게 너무 불필요한 엔저는 이 ECB의 양적 완화를 통한 유로화 약세가 좀 중간에 끼어들 경우에는 완충작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아전인 수격의 해석이냐고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든데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 2개 보겠습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뭐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9월 결과인데요. 공장 주문이 예상치보다 약간 좀 못 미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조업도 이제 여름 휴가를 끝내고 나서 9월, 10월에 보통 이제 주문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야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재고도 쌓아놓고 이런 건데, 이번에 신규 주문이 예상보다 좀 별로였고요. 재고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수지 보시죠. 본원통화국, 기축통화국의 이 멍에는 당연히 무역 수지의 적자일 텐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워싱턴 정치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9월 결과가 예상치보다 이제 적자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하고 유가 하락 이런 것 때문인데,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적자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었고요. 그냥 이거는 오늘 미국 증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못한 두 재료들이었다. 유명무실 애들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오늘 이제 급락한 날인데 미국에서 이거에 놓고서 또 유불리를 막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소비자 경기는 최근까지는 말이에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소비세 인하 효과와 같다라고 이제 그런 경기 부양의 효과로 반기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았었는데, 이번 유가 하락은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가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기보다는, 아니 오죽 그 경기 민감 기업들, 제조업체들 이런 데들이 오죽 힘들면은 저렇게 소비를 안 해서 원유 수요가 저렇게 형편없을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국보다 이제 원유 생산국의 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뭐 관련된 뭐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걸 감안하면은 득보다 이번엔 실이 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시차도 있고 막 이제 투표소가 주별로 어떤 데는 새벽 6시부터 열고 어떤 데는 오전 9시에 열고 뭐 마감도 이제 저녁 9시에 닫는 데도 있고 저녁 6시에 닫고 뭐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한국 경제 TV니까 시장 관점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무조건 호재라네요. 어쨌든 중간 선거가. 적어도 미국 증시에 있어서만큼은요. 게다가 맞춤형 호재다. 이번에는 왜 맞춤형 호재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호재는 호재인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단위예요. 요거는 1월부터 6월, 2월부터 7월, 3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6개월 단위로 평균 상승률을 집계했는데, 이 네모점에다가 선을 연결해 놓은 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년에 비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7월 넘어가면서부터 6개월치 상승률이 평년을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있고 미국의 GDP도 4분기가 제일 좋고,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상저하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에서 12월이 끝나도 심지어 내년 6월까지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증시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미국 정치 역사상 있잖아요.
증시 상승률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최상의 조합은 뭐냐면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하고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래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되게 생겼죠. 그럴 경우에 상승률이 13%. 지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오바마 더하기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증시에 있어서는 최상의 조합이라고요. 그럴 때 13%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심플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어제보다 이제 조금 하락을 했네요. 113엔 66전에 머무르고 있고요. 글쎄,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너무 숨가쁘게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롱숏 전략에서 마이너스 이펙트로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코스피를 잠깐 넣어가지고 보면은 역사상 그 달러 대비 엔화 환율하고 코스피의 역동조화,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뭐 데칼코마니라고까지 어제 표현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이거를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주,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이 어저께 이제 아픔을 맞이했고, 심지어는 무슨 엔터주까지도 어저께 급사를 맞아버렸어요. 일본 뭐 이 수출 비중이 어떻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데 일본 중앙은행 유동성이 일조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한국 증시의 이 소심함이랄까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안 좋은 것만 무조건 반영하고 보는 이런 게 일단 뭐 내적인 자신감 부족이라고 보고, 지금 뭐 증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뭐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58선 깬 이후로 외국인들의 이제 투심이 또 냉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 그래도 미국은 뭐 혼조권인데 우리는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57선 초반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이 외국인들의 뭐 쇼커버라도 순매수가 조금 들어올까, 어젯밤에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오늘 현실로 바뀔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온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